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한 주의 시황을 마무리 지러 오고 다음 주의 시황을 세우러 가는 남자 저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시간 주식 승천 시간 아니겠죠. 스탠드기니까요. 바로 대박 플러스 시즌2를 금요일 방송하러 왔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만의 특색 있는 멘토분들의 기법과 함께 그에 따른 종목의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한 가지 또한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 금요일날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을 대응을 하죠. 내일장 공략주까지 언급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저희가 선착순에 한해서 즉흥적으로 바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전화는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신호등, 정말 좋은데 어떻게 드릴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보조지표 또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제 슈트가 제 몸에 잘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법으로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먼저 마감 시황을 좀 짧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뭔가 갈 것처럼 했었지만 월말 효과가 마무리가 되었었나요? 마이너스 0.9포인트 하락 마감한 2044.87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4포인트, 개별적 종목,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두드러지는 재료가 좀 있었죠. 517.0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3.3원 하락 마감한 1058.2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부분에서 원달러 추이 그리고 선물 시장과 관련된 시황에 관련 한 주를 읽어주는 남자,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그 얘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 지난 공략주들 어떻게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수익 실현 20% 이상에서 빠져나갔었죠. 그 뒤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수익률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주쌤이었죠? 그래요. LMS가 금일장에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9.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AJ 렌트카, 아주렌트카 길에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7.9% 수익률 꾸준하게 들어오네요. 더존비주원 현재 7.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대상, 금일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추격 매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일장 급등이 들어오면서 3.8% 수익률로 들어옵니다. 포스코 현재 지루한 부분이지만 오늘 종가에서 수익률 플러스로 들어왔죠. 그래서 1.1%의 수익률을 들어왔습니다. 자, DNA 링크가 시장에 지금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1.7%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주쌤의 추천 종목 명예전당입니다. 영업무역 정확히 목표가 4만원을 찍고 다시 리바운딩 시점이 있지만 26.4%로 차익, 이익 실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패션 관련들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시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라이콤 21.5%로 이익 실현 정확하게 고점에서 때렸는데요. 그러나 추가적인 반등 부분이 있지만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TX 시큐리티 12.5%로 수익 실현 빠져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한 종목씩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LMS입니다. 현재 오늘 신고가를 또다시 이제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하나를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는데요. 자, 제가 새로운 거를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딱 보이십니다. 자, LMS 오늘 부분에서 850원에 급등을 한 뒤에 외국인과 기관계 쪽, 특히나 어디가 들어왔나 볼까요? 투신과 함께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시간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수급 역시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일봉 신호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보니까요. 정확하게 현재 빨간 신호등을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가장 중요한 녹색 등 신호등을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지만 지난번 직전 고점가의 윗꼬리 부분을 올라탄 부분은 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홀딩해서 보유하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자, AJ 렌트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렌트카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수급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수급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다시 분명하게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자, AJ 렌트카 오늘 11월 29일입니다. 최근 거래 볼까요? 자, 꾸준하게 우상향을 상승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오늘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연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 보니까 따당 2만주 매수 들어왔네요. 자, 우리 일상의 종목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시황에서 그리고 방송만을 통해서만 보신다면 내 일상에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저축생각 안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수급 좋겠고요. 신호등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AJ 렌트카, 아주 렌트카죠, 결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잘 가다가 중요한 자리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신호등은 오색 빛깔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12,000원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인 현재 11,800원대 부근에서 슈팅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1,200원 정도의 지지력 자체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요. AJ 렌트카 같은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거래량의 밴드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한산이 돼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현재 11,800원대의 단기 고점에 검정색 신호등을 뚫어내기는 쉽진 않지만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치주 성격과 시장에 돈이 되는 종목군 쪽에서는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위험성을 도래시키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의견으로 일단 목표가의 상향 조정성을 좀 열어두지만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11,200원 정도의 지지력 여부를 보면 추가 매수 신규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게요. 자, 대상하고요. 포스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요. 오늘 상승에 되게 중요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급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주쌤 말대로 가지? 그렇죠. 시장은 주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조크 아닌 조크를 좀 드리겠고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겠고요. 또한 기관계 쪽에서 매도가 들어왔었지만 특징적인 부분, 보험과 투신 쪽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연기금 보자 했더니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공격, 다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신호등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다중바닥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바닥권의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우상향을 가는데 오늘 부근에서 장대 양봉으로 결국은 검정색 신호등을 뚫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더 간다 안 간다? 간다 고 상승이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면 38,200원 정도까지 목표를 당연히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자, 대상과 같은 관점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 몇 개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CJ제일제당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권 쪽에서 올라가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이 음식료 쪽으로 보면 GS 리테일 붙은 경우도 현재 비분에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수급을 빨리 찾아서 이번 주 주체의 수급과 함께 대응을 하면 이렇게 수익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기관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종가에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 압박 속에서 기관계 쪽 들어오죠. 이 얘기 드렸습니다. 현재 순환매 중에 갔던 종목, 그러니까 중공업은 어려울지 몰라도 갔기 때문에 내가 추격 매수하기 어렵다라면 현재 다른 순환매 업종을 찾아야 된다. 철광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현재 저는 그 관점, 시황감 바꾸지 않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내년 초까지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연기금 한번 보십시오. 쭉 보니까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갑자기 제가 일본어를 한번 쓸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이니까요. 와우, 멋진 베리 굿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국어, 영어 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만큼 연기금이 시장의 대형주 쪽에서 꾸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앞으로 공격적인 수급이 붙는 기관들이 붙어준다라면 우상향을 좀 빠르게 하면서 순환, 주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신호등 한번 볼까요? 다중바닥 자체를 지난 6월에 바닥을 만들고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상승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한 시점에 다시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향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은 조금 길게 보되 분명히 포스코 대장주의 역할, 시가총액 상위권의 역할은 톡톡히 제 몫을 할 시점이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종목 AS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황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 시황 더 도움되시라고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기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은 바로 연기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목에서는 연기금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투신이 있고 금융투자가 있는데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현재 파생적인 포지션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금융투자 쪽도 파생 쪽의 포지션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점을 우리가 체크했기 때문에 오늘 주셈의 종목에서만 보더라도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가장 큰 핵심 네 종목이 만약 투신과 금융투자, 특히 투신이 때리는 종목이라면 나도 어떻게 한다? 매도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했으면 어떤 종목으로? 연기금. 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역시 외국인은 관망세로 일관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최종 화면을 통해 HTS를 통해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지난 11월 22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요 부분이 선물 시장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보니까요. 개인들은 열심히 이번 한 주 내내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소폭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종목군에 대한 일부 방어는 나왔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기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보다는 이번에 4천억 정도를 신규 매수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은 월말 효과를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겠죠. 그래서 금융투자 창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장 월말 효과를 따라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갑니다. 보니까요,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 종목이 잘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수급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너무 많고 그리고 개인의 신용비가 많다라는 것은 그 종목과 그 시장에 가는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그건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중소형주 랠리, 종목별 장세는 충분히 있다. 주셈 종목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외국인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기관계 현재 기준에서도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의 랠리는 충분하게 수급의 특징에서도 나오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개인들 현재 보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횡보 관망세가 좀 뚜렷했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올레를 외쳐야 됩니다. 이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한 땀 한 땀 시장의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준비했던 한 주였다. 그렇다면 다음 주가 외국인 주도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기관계 쪽에서 보니까요, 네, 열심히 매도로 선물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했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자, 앞에서 이번 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했고요. 네,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금융투자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학습을 하죠. 자, 금융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선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격적인 말 효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죠? 윈도우 드레싱, 즉 가장 똑똑하게 이번에 시장 방어를 잘 해주었습니다. 금융투자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 포인트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외국인들 소폭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 투신 쳐다보지 말자라고 했죠. 오히려 투신이 때리는 종목은 나도 매도로 일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투신이 이리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투신이 뭐냐면 종목도 자신들이 중소형주로 가겠다라고 안 하고 대형주로 가겠다라고 딱 정했죠. 그래서 중소형주로 막 코스닥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가서 추격 매수를 따라 붙었죠. 그런데 투신이 이번 주에 한 것은 대형주를 또 때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사러 가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짓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를 못해요, 지금 투시는. 그러면 주도를 못하는 주체는 우리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봐야 돼. 다음 주 시황관들을 이제 잡아가는데요. 금융투자와 외국인으로 집중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음 주 이 주체를 기억하고 이 주체를 따라가면 나는 돈을 역시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 앞서서 조금 여러분 어떻게 많이 보셨습니까? 차트 한번 보고 가죠, 그러면. 자, 파생 우리 선물, 그렇게 어렵다는 선물을 한번 볼게요. 자, 선물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선물 시장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포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5개의 캔들 여기입니다. 자, 저점 자체가 전반적으로 260 요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했고 265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266.30에서는 공포 매수를 해라. 무조건 간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물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추격 매수는 안 된다. 하지만 분할 매수의 음봉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돼요. 전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시장은 양치기 손해이 될 수 있어도 전 거짓말쟁이 싫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고점 자체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게 270대 부근에 고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때 고점을 정확하게 안 집어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끝났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주말을 끝내고 대박 플러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주 시황을 이미 준비합니다. 지금 줍센방에는 신호등 매매 기법과 함께 현선물 동반해서 매수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만큼이나 저희도 현물에 대한 수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고 선물 시장은 오히려 더더욱더 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을 조금 빨리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요. 왜 제가 266.30에 대한 지지력이 중요하냐. 시장에서 많이 오픈되지 않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요. 바로요. 자, 코스피로 환산하시는 거 아시는 분? 또 모르시죠? 곱하기,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똑똑한 현명한 서울경제TV 애청자니까 7.6이나 8.0을 곱하시면 돼요. 네, 이승환 프로님 곱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네. 그래서 266.30 곱하기 8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종합지수가 나오거든요. 빨리 좀 곱해주세요. 제가 암기가 좀 계산법이 좀 약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 요런 부분인데 이 266.30 자리가 사실은 어느 자리였냐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다. 바로 제가 금융투자 창구를 계속 언급드렸죠. 금융투자는요. 늘 고점을 정확하게 찍어서 매도나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행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금융투자가 바로 바닥권에서부터 매수를 이미 잡아왔던 부분에 중요 자신의 평단가에서 올라가서 지지력이 나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266.30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자신 있게 위로 빵 가자, 들고 가자라고 했던 거죠. 이것이 주초에 정확하게 맞아진 거였고요. 주초에. 그 다음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계산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0포인트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대요. 자, 요거는 잠시 뒤에 시간이 혹시 남으면 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되는지 계산법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요거를 모르는 분들도 참 많답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자체가 이 2020포인트 부근에서 선물주의 266.30에서는 자신들이 마이너스 발생되어 있는 매수 포지션이 올라와서 안착으로 가면 기관과 함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위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력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점을 제가 270대라고만 언급을 드렸고 정확히 안 찍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주쌤의 그 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271.10이요. 단기 이번에 깨끗한 건강하게 수급으로 따라가면 가는 고점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와 오늘 거의 터치를 하고 마무리가 졌거든요. 네, 여기서 오버랩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과 저희는 자신있게, 자신있게, 뭐 한다고요? 매도. 무슨 얘기냐? 지수 관련된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는 이 부분에 월요일 날부터 271.10 이상 부근에서 오버랩 범위가 273 정도 돼요. 그러면 무슨 냐 선물지수로 종합지수로 환산하면 2000 대략 60포인트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한 56포인트부터 해서 72포인트 밴드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게 선물지수하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점이에요. 이번에 여기서 그냥 밀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280까지 그냥 가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증상이 발생이 되냐면 내년 1월을 준비하는 부분을 잡지를 못하고 특히나 12월 동시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방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밀고 다시 가거나 이 펜토의 지금 패턴을 지금 남드는 장호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271.10을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 관련된 특히나 대형주는 어떻게 한다? 지금이라도 월요일부터라도 뜨면 때린다. 현금화를 하자라는 의견이겠고요.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때리자. 아시겠죠? 그렇게 관점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황을 이제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서 한 분 한 분께는 감사의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자, 올 게 왔어요. 이게 왜냐면 목요일 날부터 발생된 현상이거든요. 바로 다음 주는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저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 오늘 좀 여담을 하나 얘기하면요. 일단, 제 무슨 메신저가, 제가 이제 제 비서가 하나 있는데, 이씨로 있는, 네, 미스 있는데요. 그게 한 찌라시가 제가 한 400개 정도 들어옵니다. 기본이. 장중에요. 그럼 그거 들어오죠. 제 종목 리딩하고 있으면 그 종목 체크해야 돼. 수급 체크해야 되죠. 창구 분석해야죠. 선물 쪽 수급 체크하죠. 신호등은 알아서 간다지만. 결론은 뭘까요? 그 모든 걸 부합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이기는 게임을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주체를 많이 잡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갈증이 나시더라도요.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아하 하고요. 이렇게 신봉사가 눈이 띄실 거예요. 시황관을 그렇게 잡아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요. 다음 주 이제 상세하게 잡니다. 다음 주는요. 주도 주체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쵸. 뜸 들이면 재미없죠? 그렇죠. 정합니다. 이제 왔습니다. 네. 외국인입니다. 네. 첫 번째 주자는 외국인이 되겠고요. 그 중에 서브 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 투자입니다. 앞에도 이 얘기 드렸죠. 월말 효과 누가 했다? 금융 투자가 했다. 그러면 항상 월말 효과를 많이 하던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하고 있었던 금융 투자는 주초, 그러니까 월초 부근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어떻더라? 때리더라. 뭐로? 매도로.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차트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월말 효과가 나온 그 다음 달 주초에 어떤 현상이 나는지 월초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은 왜 중요하느냐? 12월 동시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포지션을 구축 중이에요. 네, 그래서 옵션에 아마 재미난 일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 샘플러스로 전화를 주셔야 돼요. 요거는 제 노하우니까. 그죠? 저도 같이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제 저희 직원들 월급도 좀 줘야 되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주체는 알겠어요, 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친절한 주쌤이니까. 자, 이 둘이요.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네,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구 중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도구. 멍멍이 중에 누구죠? 웩더덕 현상이라고 그래서 바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교란시키는 장세가 다음 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동반해서 선물을 많이 때린다라면 다음 주초는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늘 미국이 반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밖에 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 영향력에 상관없이 월요일날 좀 어설프게 떠버리게 되면 조정포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정포가 쎄마 연말 랠리는 없는 건가요? 자, 저는 지수는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수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결론 내드립니다. 근데 종목은 신경 쓰겠습니다. 종목에서는 랠리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공략주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도 주체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인데
월말 효과를 낸 건 금융투자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종목이 금융투자 때문에 오늘 잘 올라갔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내 종목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다 때려라. 때리십시오. 네, 결론은 주쌤을 따라서 하시면 수익은 나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요. 분명하게 금융투자와 외국인들 집중해서 보시는데 파생시장이 조금 더 중요하다. 선물시장의 매도가 동반 나오면 웩도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초는 대형주 지수 관련 종목은 일단 차익 실현 자신 있게 다 때리고 나오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요. 매도 차익 실현으로 빨리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되잖아요. 주도 업종을 가지고. 주도 업종 말씀드렸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비중을 확 줄여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은 현재 기준점에 제가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아마 시황관의 일부 오픈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12월 동시만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황관대로 잘 대응하시면 역시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 한 주를 정리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 같아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있는 방법들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문자하고 전화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02-3153-2611번이겠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종목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2768님께서 이지바이오 향후 기업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향후 기업의 전망. 전 일단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간다. 상승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쪽 이것이 인간에게 쓰던 동물에게 쓰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포인트상은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부분도 놓고 본다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지바이오 전반적으로 기관계 쪽이 특히나 금융투자창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이지바이오죠. 한번 보죠.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바이오 쪽이 사람과 동물에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틈새가 가능하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계절이 갑작스럽게 추위와 더위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체온적인 이상, 온도 이상 현상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이 부분의 틈새를 가지고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호등으로 이제 기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바닥권을 다지고 자, 올라왔는데요. 확대 한번 보죠. 바닥권을 다중바닥을 형성해서 녹색등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익을 냈고 다시 짧은 차익 실현 이후에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와서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헤맸죠. 자, 헤매는 자리 어디다? 신호등의 검정색 등이 상당히 뚫어내는 게 부담스러운 위치로 걸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구간의 위아래 캔들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오늘이 고점 가능성이 일부가 좀 있는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5,150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을 좀 따라가신 부분이 있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다 지금까지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으로 지금 바로 중요한 5,080원을 깨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가려면 5,08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빠르게 수익 구간을 가져가시는데 녹색 등 여기 뚫어내야 돼요. 5,450원. 이 자리를 뚫어내야지만 추가 반등을 업종과 함께 같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겠다. 뚫어내면 5,450원 뚫으면 어떻게 해요? 뚫어뻥고 빵! 시원해졌죠. 편안하게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실현 구간으로 5,450원 뚫어내면 더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20을 Y10 20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 YTN으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Y10이요. 아, YTN이요? 매수가와 비중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20%요. 아, 비중은 20%, 매수가는요? 매수가 지금 수가도 매수가 아니고 2,695원이요. 아, 2,695원. 오늘 종가하고 같은 위치네요. 예, Y10,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지바이오는 일단 틈새 시장 노릴 수 있으니까 5,450원 따라 붙게 되면 거기서 편안하게 더 들고 가세요. 이익 실현가를 5,450원으로 정하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어주시면 YTN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YTN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에요. 뭐, 연합뉴스이기 때문에 가장 보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내용의 강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장은 되어 있으나 신성장 먹거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체 중에서. 자, 그 부분이 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매출처를 좀 다각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자체가 거래량도 많이 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좀 위축돼 있으면서 소외된 종목으로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YTN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 있어요, 사실. YTN 주가가 갑자기 빵 터져야 될 때가 있어요. 전 세계의 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전쟁이 났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건데요. 자, YTN 같은 경우는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약한 모습이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수급 한번 보시자고요. 자, 수급이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수급이 없죠. 그런데 요 밑에 쭉 가볼까요? 11월 초에요. 자, 기타 법인이 사죠. 네, 그리고 누가 팔죠? 개인이 팔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회사 자체에서 기타 법인, 그러니까 자회사가 YTN을 사더라도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대중공업을 사면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매수 매도다가. 그래서 충분히 상장사기에 그런 거래가 되는데요. 현재 개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고 기타 법인이 11월 달에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라면 분명하게 저희가 방송용이 아닌 내용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YTN 신호등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 20%를 좀 들어가셨는데요. 앞에서 먼저 트렌드를 잡아드렸지만 이렇게 보자고요. 신호등이 어떻습니까? 네, 옆으로 완전히 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점에 기고 있는 기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목표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이 부분에 슈팅이 좀 빠르게 난다라면 3,050원 정도까지는 따라 붙으실 수 있다. 목표가를 3,050원으로 좀 설정을 해서 가져가고 보유하는데요. 단 저는 이 생각이에요. 대신 2,695원에 매수를 20% 하셨다니까 비중도 적정하신 것 같고요. 작은 종목 치고 그런 부분이라면 2,695원에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요. 매수를 잡으셨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3,050원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손절 라인을요. 지난번 6월의 저점 부근이 2,505원보다 조금 낮은 2,480 죄송합니다. 8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가래가 끄는데요. 2,480원을 반드시 이탈하게 되면요. 어떤 종목 갈아타시면요. 저 주쌤하고 같이 오늘 공략주에서 나가는 이 비슷한 가격대의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 부분을 만약 이 YTN이 손절 처리가 되게 된다면 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청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아, 예. 저 주쌤 좀 사랑스럽나요? 네? 아, 아닙니다. 네, 제가 막 던졌습니다. 시청자님 그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예. LG화학이요. 네네. 매수가는요? 31만 4천원에 30% 샀습니다. 네, 31만 4천 원에 비중 30%요. 예. 네, 제일 궁금한 건 혹시 어떤 거라고요?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서 30만원 정도 오늘 손절매를 해서 다시 복구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29만 8천원 왔을 때 제가 놓쳤어요. 네. 그래서 언제 좀 어떻게 뭐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본전 제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결국은 업황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기술적인 부분의 타이밍은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네네. 화면을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우리 LG화학 종목상담 시청자분이 제가 얼굴을 못 들게 당황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때쯤 되면 주쌤 좀 알아보시던데, 네, 길에서도 알아보셨는데 참 창피합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왜 이렇게 농담식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제가요, 일단 시황관 쪽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저는요, 화학주 아웃, 매도 의견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공업과 화학주는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불명확해요. 중공업은 그나마 신규 수주 선박건건 때문에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에도 분명히 밝혀집니다. 거기서 일말의 씨앗도 없더라면 중공업도 허수가 되는 건데요. LG화학같이 기초화학을 하고 있는 쪽이라면 원자재가 꾸준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에요. 화학 제품을 만들려면 뭔가 기본 화학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격이 다운돼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걸 아직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도 아직 확실하게 많이 소화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급 부분의 브랜드들과 고급 물질들의 화학 제품들은 현재 중국이 따라오진 못하지만 중저가에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국의 로컬 그룹들이 많이 따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의 화학 제품을 더 활용하려고 들지 국내 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중대형주 쪽에 강점이 있어서 LG화학이 분명하게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그릴 것이다. 자, 그건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네. 테슬라가 삼성 SDI를 왜 채택을 했겠습니까? 삼성 SDI는 사실은 중소형주 쪽에 많습니다. LG화학이 중대형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탈락했을까요? 그렇죠? 노코멘트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를 통한 전기차를 뿐만 아니라 ESS 대용량 저장 장치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론몰이만 가능하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LG화학, 롯데케미칼 두 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승 쪽으로 그냥 자리는 잡지만 외국인과 기관과 소폭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연기금 어떻게 들어오나 보자고요. 매도하다가 이제 방어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도 주체가 아직 공격적으로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부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호등 봅니다. 대신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신호등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신호등이 28만 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우상향한다라면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왜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 지난번에 30만 원 직전에서 차익 실현을 못했다.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29만 8천 원 뚫어내는지를 보시면서요. 거기보다 위에, 거기가 뚫린다라면 어디? 말씀하셨던 매수가보다 조금 더 낮지만 30만 9천 원대. 그 부분에서는 전량 일단 빠져나오고 화학 섹터는 철강 섹터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빨간 등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홀딩해보자. 30만 8천 원, 31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요번 파동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신 지지력 28만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에서 화학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좀 드린 것이지 분명하게 LG화학 같은 기술적 반등은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이 사볼 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포트를 구성해야 될 시간 내일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바로 지금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눌림 조정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작은 종목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요 트렌드를 요것만 생각하자고요.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육성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죠? 날이 추우니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 쇼핑 하시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시죠? 전화하시죠? 그쵸? 뭐냐 하면 홈쇼핑 쪽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품들을 구매를 하십니다. 그럼 누가 갖다 주죠? 택배기사 아저씨가 가져다 주시죠.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 주시죠. 택배 어머님도 가져다 주시고요. 그러면 택배를 받은 물건은 어디에 쌓여져 있나요? 그렇죠. 박스. 그렇죠. 골판지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테림 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먼저 한번 볼까요? 그 관점. 제가 빨리 잡나 안 받나 보세요. 일상에서. 테림 포장 보니까요. 자, 기관계가 와우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요. 국가창고에서 사주네요. 국가운영펀드 쪽에서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신호등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 갔죠. 이때 언제 갔는지 보세요. 2월 또 3월에 반짝 갔습니다. 정확히 갔죠. 뭐냐? 바로 이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기대감이니까요. 역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테림 포장 매수가 2,380원으로 조금 눌려서 잡습니다. 여기 2,380원 조금 이렇게 눌려서 오늘 저가 부근에 붙여서 매수를 잡겠고요. 1차 목표가는 어딘지 이제 감 오시죠. 신호등. 아,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2,730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단기 목표가 설정하고요. 손절가 2,170원 어딘가 이제 또 감 오셨죠. 그렇죠. 빨간 등.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신호등에선 녹색 등으로 올라타면 추가 매수를 따라갈 수 있으나 빨간 등에 닿으면 우리는 현명한 투자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계좌는 곧 승천되었지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내일장 공략주 중에요 혹시라도 대형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요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CJ 제일제당인데요 바로 오늘 분명히 집중이 나왔습니다. 오늘 분명히 집중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바이오와 음식료였습니다. 음식료가 분명하게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포트에는 현재 대상이 먼저 코스피 200 종목으로서 들어와 있는데요. CJ 제일제당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음식료 관련 쪽으로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먼저 빨리 보여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나왔죠. 알러브 연기금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월말, 연말 부분이 됐기 때문에요. 보시면 자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이 살짝 매도니까 눌렸죠. 최근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딱 보겠습니다. 연기금. 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리지 않는다라면 중기적인 관점자라면 CJ 제일제당 현재의 위치 충분히 매력 있는 위치 신호등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림 포장과 비슷한 위치이죠. 그래서 매수가 25만 6천 원에 매수를 분할로 밑에서 살짝 눌리는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겠고요. 목표가 28만 4천 원을 설정을 합니다. 어디죠?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결정을 지면서요. 손절가 23만 6천 원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서 오늘 이번 한 주를 정리했고 다음 주에 봐야 될 주체, 네 종목의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공략하셔야 될 내일자 공략주도 테림 포장 작은 종목과 대형주인 CJ 제일제당을 언급드렸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분명히 따라가시면 계좌는 불어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쌤 김도영이 어색한 인사드리면서 바로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당당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